어떤 신문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한 달 평균 2권 정도를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에 2권 읽는 직장인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2020년 동안 총 28권을 읽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많은 수준의 독서를 한 건데요. 사실 1년에 100권, 200권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책을 많이 읽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책 소개를 하는 영상을 해볼게요. 여기 앞에 보이는 책이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읽은 책들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베스트 3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 3위는 바로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은 알베르토 사보이아라는 분께서 쓰신 건데 구글을 다니면서 구글의 여러 가지 혁신과 변화를 이끄신 분입니다. 제가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리토타이핑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들어봤죠? 어떠한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시제품, 파일럿이나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알베르토 사보이아님께서는 프리토타이핑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의 pretend와 프로토타입이 합쳐져서 프리토타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프로토타입의 제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폰이라는 게 당장 지금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아이폰의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혁신적인 기술들이 집약된 하나의 물체잖아요. 그 물체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건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과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하는 방법은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인 것 같은, 프로토타입인 척하는 프리토타입을 만들어보자 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예요. 프리토타입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실제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마치 프로토타입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제품을 만들어서 그 프리토타입으로 먼저 시험 운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프리토타입을 만들어서 그것을 당장 적용해보고 적용한 점을 바탕으로 다시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프리토타입 또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원제를 보면은 조금 흥미로워요. 원제가 The Write It 거든요. 번역가 분께서 번역하시기를 델롬이라고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델롬인 거 알면은 누구나 다 시장에서 성공하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델롬도 시장에서 실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 될 놈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이게 델롬인지 아닌지를 프리토타입으로 빠르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사임당님의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신사임당님의 책 킵고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사위를 한번 굴려서 1이 나오면 1억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눈이 나오면 영원을 얻는 그런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나눠서 무수히 그 주사위를 던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크게 한 번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도전을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뜻이죠. 작은 도전을 반복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이 저자는 프리토타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때 그 도전이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 한 번의 기회로 판별하기보다는 작게 미리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면서 이게 어떠한 점에서 나랑 맞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적용해보라는 뜻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 책에 나온 개념을 잊지 말고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책 두 번째는 바로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유수진이라는 분께서 만드신 책인데 유수진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지니어스 시즌 3에 이분이 나오셨는데 그때는 그냥 별 감흥 없이 봤었어요.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꽤 잘 플레이를 하고 탈락을 했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책이나 강연이나 보고 나니까 내가 이 사람의 진면목을 몰랐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이 처음 나온 거는 2015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6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올해 이 책을 읽어보면서 결국에는 시장 사이클은 항상 같구나, 일정하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돈의 역사와 투자를 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를 증식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기본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고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게 바로 부자가 되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되는 공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다는 게 뭐냐? 바로 선명한 목표를 갖는 거예요.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핏빛처럼 선명한 목표, 그것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무조건 나는 이루겠다. 그래서 유수진 선생님께서는 20년어치 자기가 돈을 벌 플랜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서 1년에 몇 %의 수익률을 내서 그게 복리 효과를 통해 20년 뒤에는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엑셀로 돌려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저도 심심해서 엑셀 한번 굴려봤더니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월급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나중엔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늘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20년을 굴리면은 40억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현실적이네 라고 하다가 일정 시점이 넘어가면 갑자기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작은 돈이지만 아껴서 이 아낀 돈을 계속 투자에 활용한다면 결국에는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질 수 있었어요. 우선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게 바로 부자가 되는 두 번째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잣돈 1억을 모으는 방법은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출을 줄여라는 거예요. 3프로TV 요즘에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김동완 프로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잣돈이라는 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모으는 돈이 바로 종잣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금이자율이 1%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60만 원을 받으려면은 6천만 원이 예금으로 들어 있어야 6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5만 원 한 달에 아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아껴서 그게 1년 되면 60만 원이거든요. 1년 들어서 이자율로 받는 것보다 한 달에 5만 원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게 사회 초년생으로서 가장 수익률 높은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공식 3번째는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바로 돈의 역사, 그리고 투자 방법,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액션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배우냐? 유수진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책 영상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추천 책과 영상은 제가 정리해서 밑에 영상 설명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적금 이런 거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잘 정리된 책을 읽어보면서 본인의 금융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0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책 1위는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입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미라클 모닝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는 Savers라고 하는데요. Savers는 바로 약자입니다. S는 Silence, A는 Affirmation, V는 Visualization, 시각화, E는 Exercise, 운동, R은 Reading, 독서, 그리고 다시 S는 Scribing,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6가지 루틴을 하루에 하게 되는데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단 1분씩이라도 각각의 영역에 시간을 할애하고 나면 잠이 깨고 뇌가 활성화되면서 일찍 일어난 아침을 소중하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막 들끓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6가지 루틴을 하면서 오늘의 삶 그리고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고민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라클 모닝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수험생에게도 미라클 모닝을 추천하시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바로 얘기했죠. 추천한다. 수험생에게도 필요하다. 다만
잠을 극도로 줄이는 것과 미라클 모닝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영상에선 좀 극단적으로 미라클 모닝을 하느라고 잠을 4시간씩 자고 했지만 미라클 모닝은 그 루틴을 따라가는 게 핵심이지 결코 잠을 줄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잠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양심 고백을 하면은 그때 그 영상을 찍은 게 미라클 모닝을 한 2주차 3주까지 4시간씩 잤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주말에 술을 한잔 하더니 아무래도 다음날에 일찍 못 일어났고 저도 늦잠을 잘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늦잠을 자더라도 출근 준비를 하기 전에 30분 동안 명상과 그리고 학원 노트를 작성하고 가볍게 내가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할지를 한번 그려보면서 나는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그런 시간을 꼭 갖습니다. 물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려고 정말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2020년 동안 내가 무언가 이룬 게 없다. 무언가 하나를 꼭 달성을 해서 앞으로 내 삶을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선 아침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보세요. 아침 시간 6분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제가 이 3가지 책들을 추천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책 말고도 여기 앞에 보이는 책들 다 진짜 볼만한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 여기 있는 책들을 다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딱 3권만을 제가 꼽아봤으니 이 3권만큼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베스트로 꼽은 3권은 올해 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